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 두 번째 강의, 원과 접선 두 번째 강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다 잘 듣고 있니? 그 조회수를 보니까 얼추 한 번씩은 일단 횟수상으로 다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들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한테 피드백이 지금 한 번도 안 온 친구들 일단 숙제 아무도 안 올렸고요. 아직도 그러면 강의를 아직까지 듣기는 들었으나 숙제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숙제 빨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사진을 좀 올려주길 부탁합니다. 그 선생님 얘기를 하지만 공부는 여러분의 뭐라고 해야 되지? 정직함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 과제들을 여러분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다음에 해야지. 지금 바쁘니까, 지금 피곤하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뤄두면 그것이 나중에 짐이 돼. 그리고 짐이 너무 무거우면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못해요라고 얘기하는 일들의 그 근본 뿌리, 첫 시작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때 내가 시도하고 노력했더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게 미뤄두고 보니까 짐이 되고 지금 와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자는 뭐 공부하는 머리가 뭐 부모님이 똑똑하니까 아니야. 사람이 태어날 때는 뇌과학에서는 거진 IQ가 비슷하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공부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사실은 공부를 안 하는 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진 거지. 사실은 여러분의 이게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공부는 성실하면 돼. 성실하게 꾸준하게 해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해도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시간에 인내해야 되는 거야. 인내하고 안 될 것 같아도 또 노력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되는 사람이 됐어요. 뭘 해도 되는 사람. 자, 반드시 선생님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원의 접선 두 번째 얘기 페이지 71페이지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71페이지. 잠시만요. 자, 페이지 71페이지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접선에 대한 얘기를 배웠어. 원과 접선. 자, 오늘은 그 접선에 대한 내용 두 번째 건데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잘 보세요. 어떤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원 밖에 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원과 접선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대로 원 밖에 한 점입니다. 자, 이 원 밖에 한 점에서 우리가 원을 향해서 직선 두 개, 즉 접하는 직선 두 개를 그을 수 있고 이 점을 A, 이 점을 B,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을 향해서 선을 그으면 현과 반지름이 수직으로 만나는 것처럼 이 접선과 반지름도 항상 수직으로 만나게 되고 이 길이 무조건 같잖아. 그러면서 원 밖에 한 점과 원의 중심을 이은 직선을 긋게 되면 위아래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합동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은 뭐냐? 원 밖에 한 점에서 합동이니까 P까지 거리랑 여기서 B까지의 거리는 뭐다? 같아지게 되다. 그리고 두 접점을 잇게 되면 현이 하나 생겨 안 생겨? 생기는데 이 빨간색의 삼각형 ABP는 당연히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이 현과 이 원의 중심과 원 밖에 한 점 사이까지 거리는 역시 수직으로 만나게 되니까 직각삼각형의 합동인 게 세 개가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당연히 몇 도다? 180도다. 특별히 여기가 몇 도지? 60도가 되면 얘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120도가 되니까 이게 120도일 때는 자 지금 이 활골이 그러니까 원 밖에 한 점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활골이 접어지게 되면은 이 원의 어디를 통과한다? 중심을 통과하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기억하시겠죠? 기억나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좀 어려운 개념이 뭐냐? 그럼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 개를 이렇게 그었는데
다시 또 다른 접선을 하나 그었어. 자,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이 몇 개가 생긴다? 3개가 생기는 케이스가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럼 이 수업의 결론은 뭐지? 이 삼각형 원 밖에 한 점이 3개가 되는 이 그림에서 이 원 밖에 한 점인 이 3개를 연결한 삼각형의 뭐는 둘레의 길이는 가장 바깥에 있는 원 밖에 한 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배웠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무슨 원이 존재하죠? 반원이 존재하고, 자, 원 밖에 한 점을 잡았는데 이 접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 책에서 얘기를 안 하죠. 수직. 자, 여기는 원 밖에 한 점, 원 밖에 한 점.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얘와 얘는 거리가 같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니까 이렇게는 또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생기지? 선생님이 뭐랬지? 반원과 자, 직각이 들어간 무슨 꼴? 사다리 꼴의 형태는 무슨 선? 이렇게 원의 반지름, 이제 원의 지름과 평행한 보조선을 그었을 때 이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으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이런 그림 3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그림을 봤을 때 선생님 강조했던 게 뭐냐?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의 합동이니까 이 선이 무슨 선이다? 요 원밖에 한 점에서 생기는 각의 무슨 선이야? 이등분선이 되잖아.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얘기는 자, 오늘 수업할 내용입니다. 삼각형의 뭐죠? 내심과 관련되죠. 무슨 심? 내심. 자, 그리고 오늘 수업할 내용은 자, 이 반원을 확장을 시킬게요. 그러면 여기 접선을 이렇게 연장하고 여기 접선을 이렇게 연장하면 원이 다시 이렇게 이러한 사각형 안에 원이 뭐지? 내접한 상태지. 자, 무슨 사각형? 그러니까 사각형이 원 안에 내접해 있다. 내접원. 그러니까 내심이야, 내심. 자, 얘도 왜 내심이냐면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럼 원밖에 한 점 이쯤에서 다시 접선을 그리고 이 접선이 만나는 점. 그럼 이렇게 크게 삼각형이 보이고 삼각형 안에 원이 들어가는 형태. 이 내심과 다시 봐, 내접원이야. 근데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원과 어디 안에 들어간 원? 사각형 안에 들어간 원. 이 2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은 뭐 했냐면 지난번 수업 때 다시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 선이 연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일부분만 본 거야. 얘도 반원이 잘려져서 일부분만 본 거라고. 근데 그거를 오리지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확장을 시킨 거야. 그랬더니 얘는 삼각형 안에 원이 들어간 형태고 얘는 뭐지? 어떤 사각형 안에 원이 들어간 형태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2가지 그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오늘 배우는 원과 접선의 몇 번째 내용? 2번째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의가 잘 녹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71페이지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71페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지워버렸는데 이제 가운데 원밖에 한 점이 3개 있는 거는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얘는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다. 그런데 반원과 직각 사다리꼴이 들어간 형태는 뭐다? 응용 버전이 많다. 그런 얘기 있었죠. 응용 버전 많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제목이 뭐지? 삼각형의 내접원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자, 페이지 71페이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의 첫 번째 주제 뭐냐? 삼각형의 내접원. 자, 이 내용은 지금 뭐랑 관련이지? 제목 옆에다 쓰면 무슨 점? 원 밖에 무슨 점? 한 점을 보는 겁니다. 자, 제목은 뭐라고? 원 밖에 한 점.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삼각형이 있고 자, 이렇게 삼각형 A, B, C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 안에 어떠한 원이 이렇게 내접해 있어요. 여기가 접점. 자, 그러면 색깔 있는 펜으로 여러분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 자, 여기를 만약에 D, E, F 기호로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DA와
DF는 같겠죠. 자, 여러분이 A에다가 동그라미, B에다 동그라미, C에다 동그라미 하고, 자, A는 이렇게 표시할까요? 얘가 바로 뭐지? 원 밖에 한 점이죠. 자, 그 다음에 B에도 동그라미. 그러면 어떻게 돼? B에서 D까지. B에서 E까지. 자, 얘도 역시 뭐죠? 원 밖의 한 점이다. 동의되죠? 그 다음 C에도 동그라미. 그러면 성분 CE와 CF에도 같겠죠. 왜? 얘도 원 밖의 한 점이니까.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이제 키워드나 컨셉. 첫 번째 이제 개념은 노란색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내가 이 길이를 A라고 하면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는 뭐죠? C가 될 거라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종류 문제를 풀 때 푸는 방법, 이 도형을 보는 방법은 선생님 이름을 붙일게요. 뭐라고요? 한 바퀴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바퀴? 한 바퀴. 자, 어떤 건지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이 뭐지? 넓이를 우리가 뭐지? 보통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지? 기본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삼각비를 배우면서 2분의 1의 두 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끼인각에 대한 사인 세타, 이렇게 뭐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두 가지를 알았잖아. 그런데 또 다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가 주어졌을 때? 내저번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원의 중심에서 당연히 여기까지 반지름, 여기 반지름,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다 같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파란색 선을 쓸게요. 자, 이 원의 중심에서 꼭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점선을 연결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이 피자 잘리듯이 이 삼각형 몇 개의 조각? 3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첫 번째 이쪽 삼각형 볼까? 자, 이 삼각형에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 밑변 x 높이 r, 2분의 1 xr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y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yr이 되겠죠. 왜? 얘도 수직, 얘도 수직, 얘도 수직. 왜? 삼각형의 이 변이 곧 무슨 선이야?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접선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원의 입장에서는 이 삼각형의 세 변이 접선이라고. 그럼 접선과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 반지름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높이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찬가지 원리니까 2분의 1. 자, 이 변의 길이를 z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zr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r이 세 개의 항에 공통적으로 묶여있으니까 묶어내면 첫 번째는 뭐가 남죠? x, 두 번째는 y, 세 번째는 z, 이렇게 식이 남겠죠.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2분의 1r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삼각형의 둘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 내적 원을 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 안에 들어간 내적 원을,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풀 거야. 한 바퀴는 문제 풀면서 어떤 건지 확인할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이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되죠? 자, 그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를 보냐면 7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72페이지 문제 1번과 문제 몇 번? 2번은 이제 풀어주세요. 선생님 지우는 동안 강의 정지하시고 문제 푸시고 우리는 73페이지에 들어간 1번과 2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다음 주쯤에는 한번 오프라인 때 수업을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즉각, 오늘이라도 즉각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2번 풀었죠? 풀고 자, 73페이지. 자, 페이지 73페이지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원 O는 삼각형 ABC의 내저번입니다. 자, 이게 한 바퀴 개념입니다. 한 바퀴. 자, 1번 문제 삼각형의 내저번 제목 옆에다가 쓰세요. 이 문제 푸는 컨셉은 한 바퀴. 자, 이거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ABC. 자, 이 안에 내저번 접점을 각각 D, E, F. 원의 중심 여기쯤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12,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은 14,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은 뭐지? 10. 자, 근데 문제에서 무슨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죠? AF지. 자, AF를 그러면 X라고 했습니다. 자, AF 길이를 뭐라고? X. 그럼 잘 보세요. 여기도 뭐가 되지? X. 자, 선 타고 가는 거야. 한 바퀴 도는 거야. 이제 X가 한 바퀴 돌 거야. 그럼 C에서 F는 뭐가 되지? 10-x니까 여기도 10-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x니까 한 바퀴 돌면 여기는 12-x가 되고 B에서 E까지 길이도 12-x가 되겠지. 자,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야. 그럼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지. 어떻게 만나? 12 빼기 x 더하기 10-x 한 결과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14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으로 만나게 되죠. 따라서 둘을 더하면 22 마이너스 2x는 얼마다? 14 마이너스 2x는 건너가면 음수 8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다? 4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이게 뭐다? 한 바퀴로 푸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진짜 안 어려워. 그래서 확인 문제 1번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 칠판을 지우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그림은 두 번째 그림입니다. 몇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직각삼각형의 내적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빈 공간에다가 하나 필기를 할게요. 자, 지금처럼 내적 원이 내적 원이라고 할까요? 내적 원이 무슨 삼각형과 만나죠? 직각삼각형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정사각형을 보셔야 돼요.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뭐라고요? 정사각형을 you must be find. 자, 무슨 뜻이죠? 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따 볼게요. 자, 여기 안에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내심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원지에서 지금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원밖에 한 점인데 어디서 정사각형이 보이느냐?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당연히 같고 얘도 90도, 90도지. 그럼 얘도 남은 각도 90도지. 그럼 직사각형에서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도 모두 다 같아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무슨 사각형을 본다? 정사각형을 본다. 오른쪽 공간에 키 포인트에서 여기 아래쪽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그냥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따로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문제는 그럼 잘 봐. 선생님 지금 필기할 내용은 이제 다음 사각형 볼 때도 이 내용을 하겠지만 그럼 여기 점이 지금 뭐지? 이 그림을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얘가 원밖에 무슨 점이지? 한 점이지. 근데 이 원밖에 한 점에서 형성되는 각이 무슨 각이야? 직각이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더라도 늘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을 봐야 된다라는 게 이 수업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원밖에 한 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정사각형이 생긴 게 아니야.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향해서 뻗어나갔을 때 이 뻗어난 두 개의 각이 뭐다? 90도가 되면,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접선이 이루는 두 각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몇 도면? 90도면, 직각이면 반드시 무엇을 발견한다? 정사각형을 발견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2번은 삼각형이 이제 반대편으로 돼 있죠.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리고 여기가 90도. 아, 그럼 무슨 삼각형?
정사각형을 발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내저번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뭐지? F라고 주어졌습니다. 원의 중심은 여기 있고요. 자, 문제는 그때 이 원의 뭘 구하라? 반지름. 자,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야. 그러면 5대 12대 14. 피타고라스의 수는 지난번 영상 강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5대 12대 14. 안 외우시면 여러분은 고생이에요. 자, 그러면 원밖에 한 점이 직각. 다른 말로 직각삼각형이 보이니까 이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 얘가 무슨 삼각형임을? 정사각형임을 체크하죠. 자, 원밖에 한 점. 이 반지름을 뭐라고?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R이지.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럼 여기는 무슨 R이 돼? 12 빼기 R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5 빼기 R이 되겠죠. 그럼 여기 길이도 5 빼기 R, 여기까지 길이도 12 빼기 R. 따라서 어떤 식이 성립되죠? 12 빼기 R 더하기 5 빼기 R이라는 것은 13이다 라는 식이 형성되겠죠. 따라서 둘을 더하면 17 마이너스 2R은 13이다. 따라서 음수 2R은 음수 4다. 따라서 R의 값은 얼마이다? 2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뭐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넓이. 자, 뭐라고요? 넓이. 자, 넓이 이용해서 어떻게 하지? 자,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죠? 자, BC가 뭐지? 밑변. 얘가 높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식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12 높이 5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지금처럼 삼각형 안에 내저번 있을 때 이 내저번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는데 이 내심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R 기억나지? 아까 두 번째 내용 2분의 1R.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가상의 선을 생각해보면 꼭지점에 선을 넣으면 이 조각난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랑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보면 문제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2분의 1R에 어떻게 된다지? 삼각형의 둘레, 세 변의 길이의 합이랑 같다 했잖아. 그 세 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 5 더하기 12 더하기 14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약분 되겠죠? 그럼 12 곱하기 5는 60은 R 곱하기 이 수는 더할게요. 자, 12 더하기 13은 25 더하기 5는 30 약분하니까 R의 값은 얼마죠? 2다. 자,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합니다. 책에서는 한 바퀴의 컨셉을 썼죠. 자, 요렇게 푼 거는 무슨 바퀴? 한 바퀴의 컨셉이고, 자, 얘는 무슨 컨셉? 넓이 컨셉. 둘은 사실 내용은 똑같다. 근데 어느 한쪽이 막힐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죠. 자, 필기하시고 정리해놓고 필기하시고 아래 확인 문제 또 풀어봐 주세요. 자, 아래 무슨 문제? 확인 문제를 또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놓고 필기하세요. 그리고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보면 다시 페이지 71페이지 맞습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 71페이지. 자, 71페이지에 두 번째 원을 외접하는 사각형. 자, 이번에는 내접 원이 있는데 뭐랑 만날 때지? 사각형과 만날 때야. 그러면 그림이 어떤 거냐면 이러한 원이 있으면 이 원을 둘러싼 이렇게 생긴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뭐 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책이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사다리 꼬리 문구가 아닙니다만 그냥 뭐 이런 식의 사각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이름은 원은 사각형 기준으로 안에 있으니까 내저번이지만 사각형은 우리가 무슨 사각형이라고 하냐면 원 기준으로는 바깥에 있으니까 외접 사각형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사각형? 외접 사각형.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사각형이니까 핵심이 뭐냐? 역시 계속 원밖에 한 점을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밖에 한 점. 근데 이제 사각형이니까 원밖에 한 점이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지. 아까 삼각형은 원밖에 한 점이 3개였고 어떻게 4개? 여기서 존재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 얘를 AA라고 할게. 두 번째, 여기도 무슨 점이지? 원밖에 한 점이니까 이렇게 접점까지 거리가 무조건 같겠죠. 자, 세 번째는 여기를 C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역시 원밖에 한 점까지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가 B, 여기가 A. 자, 그럼 라스트 여기가 D라고 하면 이 거리는 무조건 같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 무엇을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선분 AD랑 선분 BC, 즉 마주보는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은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이 내용이 뭐냐? 마주보는 두 변의 합은 같다. 왜죠? 실제로 증명해보면 AD라는 건 뭐야? 스몰 a 더하기 스몰 d고 BC라는 것은 스몰 b 더하기 스몰 c죠. AD라는 것은 뭐죠? 다시 역시 스몰 a 더하기 스몰 b이고요. CD라는 것은 뭐지? 스몰 c 더하기 스몰 c니까 D니까 다 뭐야? ABCD, ABCD 같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원밖에 한 점이에요. 원밖에 한 점. 그럼 역시 이 문제도 푸는 컨셉은 뭘로 푸는 거야? 한 바퀴로 풀겠죠. 다만 여기에서는 삼각형의 넓이랑 아까 삼각형의 넓이에서 넓이의 컨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바퀴? 한 바퀴 컨셉만 존재해요. 뭐라고요? 한 바퀴. 뭐라고? 한 바퀴. 자, 이게 핵심 키워드야. 웃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웃지 마시고, 뭐냐면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내가 도형을 보는 실제로 방식인 겁니까? 물론 선생님의 장면 센스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사실은 뭐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용어, 이거는 멋있게 서큘레이팅 뭐 이런 웃기잖아, 그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해 있을 때, 즉 반대로 얘기하면 원 바깥에 사각형이 있을 때, 즉 외접 사각형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원밖에 한 점 4개를 찾아낼 수가 있고, 따라서 이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함 같다. 이랬어요. 근데 잘 안 쓰입니다. 그냥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페이지 72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 3번과 4번을 풀어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수업의 마지막 단원을 통해서 가보겠습니다. 3번과 4번. 선생님도 이제 강의를 찍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적응은 됐는데, 선생님은 뭐 편집을 하거나 사실은 자막 서비스까지 넣어주면 좋은데 선생님이 아직 근데 능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원테이크로 찍고 있잖아. 원테이크로 찍고 있어서 뭐라고 얘기해주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장 강의 수업할 때보다 힘들어. 왜냐하면 오디오가 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뭐지, 연예인들 왜 자기 그런 셀프 자기소개 나 혼자 산다 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오디오가 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도 더 빨리 가고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 74페이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4페이지 3번. 자, 74페이지 3번. 자, 3번은 어떤 그림이냐면 원이 있고, 자, 이 원 바깥에 비탄진을 보이는데 이렇게 생긴 지금 뭐가 존재하죠? 사각형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사각형이 자, 사각형이 존재하고 있죠.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한 바퀴 한 바퀴.
자, 그럴 때 x의 값을 구하래. 자, x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x니까 한 바퀴 돌릴게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되죠? s. 그러면 a에서 e까지, 여기가 a에서 e인데 여기서 e는 8 빼기 x. 여러분 책에다 표시하세요. 자, 8 빼기 x가 한 바퀴 도는 거야. 아까보다 한 번 더 도는 거야. 8 마이너스 x 끝. 자, 이제 x가 도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되죠? 그냥 그대로 4였네요. 그럼 여기 길이도 얼마지? 4가 될 거지. 자, 그럼 4가 되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11에서 4를 빼니까 얼마지? 7. 그럼 여기는 7. 한 바퀴 되지. 그럼 여기서 이 전체 길이가 12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8 빼기 x 더하기 7은 12. 전혀 안 어렵죠? 마이너스 x는 8 더하기 7은 15. 건너가니까 마이너스 15니까 음수 3.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풀어봅니다. 이해됐어요? 한 바퀴 길이면. 그런데 얘를 한 바퀴는 안 풀고 아까 봤던 공식으로도 풀 수 있어. 자, 어떻게 풀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하고 서로 같다. 자, 그럼 아까 마주보는 변이야. 여기는 x 더하기 4. 자, 이쪽은 x 더하기 4고 여기는 아까 얼마지? 12지. 이것은 자, 이쪽 변의 길이는 아까 8이었죠. 8 더하기 이쪽 변의 길이는 11. 근데 사실 뭐 공식 몰라도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x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19고 얘 둘 더하면 16이니까 건너가면 x는 얼마다? 3. 근데 생각해보세요. 뭐 특별히 공식이라 할 거 없잖아. 약간의 편리하긴 하지만 핵심 개념인 원밖에 한 점만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전혀 어렵지 않죠. 자, 확인 문제 3번 풀어보시고, 자,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4번 그림 보겠습니다. 4번 그림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는 무조건 100%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오늘 잘 마무리해서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 문제 3번 풀어보세요. 강의 정지하시고요. 자, 깨끗한 칠판 속에서 자, 확인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4번. 확인 문제 4번 옆에 도표 5개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4번 옆에 4개 치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직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해 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이제 잘 보이셨을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D라는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안에 여기 만나는 점이 1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잘 보세요. 분홍색으로 지금 A, B, D, E, B, D 아니 B, A, D. 얘 뭐지? 이 형태. 직각이 들어간 무슨 꼴이지? 사다리 꼴이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녹색의 얘는 무슨 삼각형이지? 직각 삼각형이 들어갔죠. 오, 그치? 그리고 여러분이 색깔 있는 펜으로 진하게 표시를 해주세요. A와 B와 E와 D는 다 뭐가 되죠? 원밖에 한 점이죠. 자, 그런데 얘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여기와 여기는 수직이죠.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지 아까? 필기해볼까? 왼쪽, 오른쪽 공간에 원밖에 한 점에서 형성되는 각의 크기가 직각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무슨 사각형을, 정사각형을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원의 중심이 여기쯤에 있다고 찍으면 여기가 접점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얘가 무슨 사각형이라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정사각형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서도 접점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얘와 얘는 합동이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야.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럼 변의 길이가 여기가 6이고 이쪽 변의 길이가 10이니까 6대 8대 10이니까 이 길이 8 아니야? 그럼 잘 봐. CD의 길이가 8이니까 이 AB의 길이도 당연히 8이 될 거 아니야.
그 8을 절반 낸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봐봐. 이 직각 사다리꼴이 더 확실하게 보여. 어디지? 이 점과 이 점을 내가 만약에 m과 n이라고 한다면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 도형은 필요 없어. 제거. 그럼 어떻게 되지?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뭐가 나와? 반원과 직각이 들어간 사다리꼴이 다시 그대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아까 선생님이 지난 영상 강의 때 얘기했잖아. 이 그림의 활용도가 높다니까? 그림이 이렇게 보여야 돼.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건 B에서 E까지 길이인데 이미 B에서 N까지 길이는 알고 있죠. 얼마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잖아. 얼마냐? 4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무슨 길이만 찾으면 돼? 요 길이만 찾으면 되잖아. 맞아요? 요 길이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이 길이 어떻게 찾아? 선생님 어떻게 얘기했지? 슉 이렇게 뭐지? 직각이 들어간 사다리꼴은 직사각형과 뭐지? 직각삼각형으로 분리한다고 했잖아. 분리됐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답지의 방식이 있지만 선생님은 그림을 오리지널리티로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찾는 이 변을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변의 길이는 뭐가 되죠? x가 되고 여기서 이까지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6 여기는 얼마지? 10 맞아요? 여기는 얼마지? 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잠깐만. 그치? 이렇게 되지? 잠깐만요. 자, 미안해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찾는 건 요 변의 길이만 찾으면 되잖아. 이 변의 길이. 근데 이 변의 길이가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지금 문제가 안 풀릴 것 같고 죄송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길이를 잠깐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네. 아,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못 푸는구나.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는 거야. 다시 한 번만 다시 그릴게. 지금 얘는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서 자 이렇게 되잖아. 자 다시 볼게요. 그림. 자 이렇게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있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 안에 이렇게 원이 내접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이 6대 8대 1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변의 길이가 8이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 안에 외접 사각형이 있으니까 마주 보는 변의 길이의 합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아까의 내용이 있었잖아. 자 이제 그런 거 갖고 푸는 건데 지금 여기가 접점이죠. 여기가 원밖에 한 점일 때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길이를 모르니까 내가 이 길이를 뭐라고 하자? x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x. 그러면 또 안 풀린다. 미안해. 이 전체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6 더하기 x가 되겠죠. 자, 따라서 어떻게 돼? 내접 사각형이니까 마주 보는 변의 길이의 합은 서로 같다. 자, 따라서 6 더하기 x 더하기 x는 8 더하기 10이다. 따라서 2x는 얘는 18이니까 6을 빼면 12.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금방 찾아지는데 밑에 유제 문제 한 번 더 선생님 풀어볼게요. 어떤 유제 밑에 문제 한 번만 더 다시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자 4번 어떻게 보는지는 알겠지? 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이 그림 상당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확인 문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 다시 보면은 밑에 문제 확인 문제입니다. 확인 4번. 자, 확인 4번. 자, 다시 여기에 이런 원이 지금 존재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존재하죠. 직사각형.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8,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10. 자, 문제에서는 GI라고 해서 여기가 G고 I,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풀어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접점을 잡으면 원밖에 한 점이 수직이니까 여기서 원의 중심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보이죠. 그럼 이 변의 길이가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 같은 정사각형이 보이니까 4다. 그럼 선생님 얘기 이제 필요 없어. 그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어디다? 반원과 직각 사다리꼴에서 요 길이 GI의 길이를 찾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여기가 10이잖아. 그러면 10인데 여기가 4고 선생님이 이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자,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죠? 10에서 4를 빼면 6이지. 6에서 x를 빼니까 6-x가 되겠죠. 자, 이 길이는 얼마죠? 여전히 8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잘 봐. 10에서 이만큼의 길이는 4가 되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6이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봐봐.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6인데 6에서 x만큼 뺐다. 그대로 맞지? 그럼 봐봐. 한 바퀴 돌리는 거야. 자, 얘가 무슨 점이죠? 자, 이 점이 원밖에 한 점 아니야? 맞아요? 자, 얘가 원밖에 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도 6,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잘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8이니까 여기는 x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6-x가 되잖아. 근데 그거랑 선생님이 결국 여기에서 뭐 쓰는 거랑 똑같아.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원래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는 건데 이거랑 이쪽 편이랑 서로 같아 안 같아? 똑같잖아. 자, 따라서 피타를 정리해서 6 플러스 x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은 6-x의 전체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으로 우리가 찾는 x의 값을 찾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반원에서 직각이 들어간 사다리꼴은 사실은 이 사다리꼴의 나머지 부분을 확장하면 이렇게 생긴 무슨 사각형? 뭐 직사각형 같은 거에 관련된 문제랑 같아 안 같아? 같아지겠죠.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걸 이제 풀려면 답이 되겠죠. 전개할게요. 66에 36, 12x 더하기 x제곱은 66에 36 마이너스 12 더하기 x제곱 그리고 88에 64 36, 36 x제곱 약분 건너가니까 24x는 64다. 자, 8로 약분하면 38에 24, 88에 64 따라서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얼마다? 3분의 8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요. 우리가 지금 쓰는 개념을 위해서는 앞에 있는 문제는 다 풀었다고 가정하시고 페이지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자, 그 다음에 라이트센 자, 라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어쨌든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만나서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진도 나가면 좀 버거울 것 같고요. 자, 라센에서는 문제 312번부터 332번까지 자, 이렇게 과제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 어쨌든 조심스럽게 수업을 한번 오프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수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의사소통이 너무 안 돼. 너무 대답이 없으니까 선생님도 너무 힘드니까 부탁입니다. 오늘까지 첫날 강의 찍은 거 우리 무조건 강의 숙제 올려주세요. 두 번째도 역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태풍도 잘 지나갔으니까 집에서 남은 시간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학교에서 듣는 온라인 클래스도 열심히 하시고 자, 그러면 어쨌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했어요.